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일 텐데, 어, 그냥,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극대극소 다함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대극소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맨 처음에 극대극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어떤 뭐 팁이라 할까요? 팁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이제 다항함수의 어떤 함수의 그래프 문제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상황들이 자주 나옵니다. 만나는 상황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fx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그려졌다. 자, 우리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상황일 때는 식을 세울 때 우리 차함수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차함수식, 뺀 함수. 그래서 우리 이제 fx 자 이렇게 이제 뭐 여기 x좌표가 알파고 뭐 베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 알파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는데 서로 이제 튕겼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fx 마이너스 gx 식을 세웠을 때 그쵸?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짝수승 짝수승이다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베타에서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홀수승인데 지금처럼 접하지 않고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1승 그쵸? 1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최고차의 계수 뭐 이제 뭐 블라블라 이렇게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뭐 3차 함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4차 함수가 있는데 뭐 2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나간다. 여기 접했습니다. 접했다. 이렇게 지나간다.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접하면서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의 홀수승 그쵸? 홀수인데 3 이상의 홀수승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차함수식을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차함수식을 세워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의 내용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함수값의 차를 구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함수값의 차. 근데 잘은 안 나오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함수값의 차를 구할 때가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가 이렇게 접한다라고 합시다. f와 g가 있어요. 자, 근데 요 놈의 x좌표가 알파고 요 놈의 x좌표가 베타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뭐를 알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x좌표가 k일 때, 그쵸? k일 때, 지금 뭐냐면은 이 fx와 gx의 차이, 자, 요 차이를 이제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F랑 G가 알파, 베타, 뭐 3차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자, F 빼기 G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뭐 최고차의 계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fx 빼기 gx에다가 k를 대입한 요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K를 대입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K에서 자, 여기 보세요. 자, K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랑 K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의 간격 요 사이의 길이랑 길이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또 K에서 베타까지의 길이를 곱한다. 거기다 최고차의 계수 A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3차 함수에서 뭐가 있냐면 이 극대극소의 차이도 있잖아. 자, 요 길이를 이제 우리 구할 때 여러분 공식처럼 외웠었어요. 그렇죠? 이거 외웠잖아. 우리 이준아, 요 길이는 뭐였지? 요 길이가 L이었다라고 한다면은 3차 함수의 최고 차이에서 A였다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는 뭐였죠? 그쵸? 2분의 A 곱하기 L의 세제곱이었다. 그래서 2분의 A L 삼승이었다. 자,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면은 요 길이라는 것은 요 놈을 알고 여기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이제 알고 싶은 거다. 그 얘기죠.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다. 자, 근데 여러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이게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 2대 1이니까 요 길이가 L이고 요 길이가 2분의 L이다. 그 얘기예요. 그쵸? L이고 2분의 L.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함수 뭐 y는 k라는 요 상수함수에서 요 3차 함수를 뺀 차함수식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그치? 뭐 요런 느낌으로. 뭔지 알겠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요 길이는 요 놈의 길이의 제곱, 그쵸? 요 놈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요 길이를 곱한 다음에, 최고 차항에서 A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요거를 또 증명할 때, 2차 함수 그려놓고, 그쵸? 여기 이제 y 프라임이 3a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가니까, 자,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요 넓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넓이다. 그래서 요게 6분의 3a 곱하기 뭐 L3승이다. 이렇게 이제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함수값의 차이를 구할 때 x좌표의 간격, 간격의 길이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다.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요 차이는 여기를 제곱, 요거 곱하기 최고 차이 계수 A를 하면 된다. 여기 쉽겠죠,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거기 1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1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풀었던 문제야. 여기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풀어봤던 문제야. 1번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거 뭐 시간 뭐 한 2분 드릴까요? 2분? 다시 한번 볼래? 풀었던 문제인데 2분은 좀 박하죠? 3분. 자, 1번에서 가 조건에서 가하고 나 조건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다. 만난다. 만나면 차함수식을 세워야 돼요. 호연이 세우고 있나? 호연이. 호연이 약간 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아침이라 아직 11시 점심이긴 한데 여러분들 아침이잖아. 아침에 아직 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어떠냐면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3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수가 3차. 그다음 최고 차이 계수 2인. 자, 여기 좀 중요하죠. gx의 최고 차이 계수가 2이다. 2인데 2차 함수다. 이렇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나오는 조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숫자가 왜 주어졌느냐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봅시다. 가에서 보니까 f 알파랑 g 알파가 같다. 만난다. 자, 그리고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 같은데 자, 이 숫자도 또 주어졌어요. 이 미분계 숫자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도 보니까 자,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 같은데, 자, 요 값이 얼마냐면은 또 16이라고 적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면은 F 알파랑 G 알파 같다. 자,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 같다 했으니, G 프라임 알파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두 개의 그래프가 X 알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어떻다? X는 알파에서 어떻다? 접한다, 그게 접한다. 접한다.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도 같다 그랬으니까 3차 함수인데 그쵸. 여러분들 fx 마이너스 gx가 fx 마이너스 gx가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알파에서랑 베타에서 그 값을 같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이게 누구냐면은 fx 빼기 gx.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뭐 베타, 알파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을 뺀 게, 알파를 뺀 게 마이너스 16이니까, 알파가 왼쪽에 있겠어? 아니면 베타가 왼쪽에 있겠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은 몇 차 함수죠?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쵸?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문제에서, 자, 자, 보세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인데, 자, 미분계수,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다. g 프라임 베타가 16이다. 그랬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얘를 미분해보면, g 프라임 x가 몇 x? 4x 플러스 k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안녕.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함수 값이 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은 알파가 왼쪽에 아니면 베타가 왼쪽에. 알파가 왼쪽에다. 그죠? 알파가 왼쪽에. 친구들 이해했죠? 알파가 왼쪽에 있는 거다. 이해됐습니다. 알파가 왼쪽에 있는 거다. 베타보다 왼쪽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알파 왼쪽에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요 3차 함수가 알파에서 접했는데, 극대고요. 베타에서는 극소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X축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X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러면은, 요 점의 X좌표는, 자, 몇 대 몇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냐면 2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놈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쵸? 몇 대 몇 외분점이죠? 알파, 베타의 몇 대 몇 외분점? 3대 1 외분점이니까, 여기 X좌표의 3대 1 외분점이잖아? 그러면은, 요놈의 X좌표는 뭐라 하면 되냐면, 2분의, 맞아요? 여기가 3대 1이니까,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가 이제 X좌표가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fx 빼기 gx는,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자, x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식을 세워보죠. 그냥 알파, 베타로 식을 세운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했냐면, 뭐를 구하라 했죠, 지금? 친구들? g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 얘를 구해봐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함수 값을 구할 때 f와 g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요 차함수에다 뭐를 대입해보고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죠. 여기 x좌표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봤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뭐로 바뀔 거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에, 자, 곱하기, 자, 베타 플러스 여기 대입했죠, 친구들?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뭘로 바뀌냐? 이 숫자가, 자, 2분의, 그쵸? 자,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3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 자 플러스 1은 이렇게 쓸게요. 그쵸?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되겠다. 어떤 숫자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라는 요 숫자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베타 빼기 알파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안 쓴 힌트 뭐가 있었냐면은 그쵸 최고 차이계수가 2였다 gx가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16 g 프라임 베타는 16이다. 요 결과를 아직 안 썼었어요. 요 조건을. 그래서 써보면 자 볼게요. 여기다가 g 프라임 베타가 16이다라고 한다면은 4베타 플러스 K가 16인 거야. 4베타 플러스 K가 16. 자, 그리고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니까 4 알파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6인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두 개를 빼주면, 두 개씩을 빼주면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요. 이게 30이라고 나오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다? 8이다. 8이다. 8.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2번은 쉽습니다. 뒤에 3번도 기출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좀 해봤어요. 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요것도 3분 안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3번도 한번 해보세요. 어, 기현이 미안. 음, 어.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차함수식을 세워주는 게 좋다. 네, 좀 봅시다. 어치.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없는데. 준이, 문준이, 박송현, 박주혁, 설재훈, 있고, 이동준, 없고, 정도욱, 어, 없는데. 장동희 없고, 하성이, 어, 승우, 표승우, 어, 뭐가 있어.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fx랑 f 프라임 x가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0에서 만난다. 그리고 아의 조건에서 보면은 그 fx 빼기 f 프라임 x라는 그 3차 함수가 x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 0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f 빼기 f 프라임식을 잡는 게 좋습니다. f 빼기 f 프라임.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조건, 뭐, 여기가 이제 그 단데, 자, 여기서 이제 fx랑 f 프라임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차함수가 뺀 게, 자, 0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f 빼기 f 프라임의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근데 또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게 f의 최소값이니까, F의 최소값이니까 여러분들은 fx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뭐 이 미정계수 A, B, C에 대한 뭐 범위가 나오겠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A, B, C가 뭐 자연수 정수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두세 가지 상황이 나오면서 뭐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문제는 뭐 자연수 정수 조건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fx를 미정계수 a, b, c 놓고 자 f 프라임 x를 써보죠.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서
우리 이제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식을 세울게요, 그냥. 자, x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자, a 빼기 3,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자, b 마이너스 2ax. 자, 그리고 더하기, c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자, f0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0이니까, 우리 이제 이 c 빼기 b는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 b는 c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이 3차 함수의 함수값, 그쵸? 이 3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할 건데, 자, 조건 나에서 0,0을 지나간다. 0,0을 지나간다. 0,0을 지나간다. 자, 그린디가 아니고,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3차 함수 함수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자, 이 x축 위쪽에 그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려면은, 어디를 지나간다? 0,0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돼? 접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요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접하면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면 안 되겠고, 그쵸? 얘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 줘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점의 x좌표를 k라 합시다. k. 그러면 어떤 조건을 얻어낼 수 있냐면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파란색으로 쓴 3차 함수 요 식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됐냐면 0,1을 튕겼으니까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k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자, 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k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 1차 항도 뭐가 돼야 되겠다. 날라가야 되겠다. 그게죠. 날라간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x제곱이니까 날라가야 되겠죠? 얘도 0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b가 또 뭐랑 같으냐면 2a랑 같아요. b가 2a랑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했었을 때 생기는 2차의 계수 마이너스 k인데 그게 뭐랑 같으다? a 빼기 3이랑 같으다. 그쵸? k가 3 마이너스 a랑 같은데 요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b랑 c랑 다 뭘로 표현되냐면 2a로 표현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fx가 2ax 더하기 2a 이렇게 끝나면서 그쵸? 한 문자로 미정계수 bc가 표현됐고 자 a에 대한 범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f2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해되죠? 친구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함수, 극대극소, 뭐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맨 처음에 증가 감소할 때, 증가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증가 함수의 정의. 우리 스무짝 증가 함수의 정의가 뭐죠? 예, 예, 좋은 것 같은데. 자, 정의는 뭐냐면, 자, 임의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임의의 두 개 실수 x1, x2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함수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자, 요 명제를 만족하면은 함수가 이제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해요. 증가함수다. 뭔지 알겠죠? 요게 정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감소함수의 정의는 반대겠죠? 뭐 똑같은데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친구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안에서 증가함수의 정의와 감소함수의 정의인데 대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뭐 단조 증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뭔지 알겠죠? 그죠? 증가함수의 정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증가 구간을 찾아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가 구간을 찾아라. 증가 구간을 찾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 f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찾으면 돼요. 크거나 같다의 해. 증가 구간을 찾아라. 라고 한 다음에 정리하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0보다 크다. 옛날에는 대학교 가도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양끝 구간을 포함시킵니다. 알겠죠? 증가 구간. 이랬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때 요런 경계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요런 경계들을 포함하겠다. 예, 근데 뭐 수능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예, 물어보지 않고 예, 증가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표현을 볼 수 있겠죠, 그죠? 함수 f가 미분이 가능한데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f가 증가한다. 요 말은 어때요? 요 말은 참이야 거짓말이야? f 프라임이 0 이상이면 f가 증가한다. 우리 준명이 어때요? 요 거짓? 관리에는 뭐가 있죠? 거짓이 맞는데? 그렇죠. 거짓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된 함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분 계수들이 다 0 이상입니다. 그렇죠? 0 이상인데 f가 증가함수다. 우리가 정의한 증가함수의 정의는 만족하지 않는 구간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다라고 한다면은 x좌표 다른데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틀린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맞는데 얘는 거짓말이고 우리가 이 명제역 f가 미분이 가능한데 f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면은 f 프라임이 0 이상이다. 요 말은 이제 참이 되죠. 요 말은 참이 됩니다, 친구들. 요건 참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서 좀 기억을 해라. 알겠죠? 거기 보면은 뭐 증가 상태라는 말이 있고 감소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증가 상태는 뭐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 함수 값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는 굉장히 또 작은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함수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요 상황을 증가 상태라고 해요. 증가 상태. 미분이 가능하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증가 상태라고 불러요. 0보다 크면 미분이 가능할 때.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넘겨보시면 4번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4번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최근 아니 한 2년 전이네요. 자, 지금 보면은 그쵸? 문제 4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fx가 바로 풀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3분의 x의 세제곱.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는 감소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는 감소한다. 자, 이 얘기는 그쵸.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면 좋겠다. f 프라임 x 0이야. 어디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는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구간이 여기 마이너스 1구나. 구간을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할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여러분들 아침이라 굉장히 졸려하는 것 같은데 졸리면 일어나면 됩니다. 알겠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뭐를 구해보라 했냐면 문제에서 자 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뭔지 알겠어요? a 플러스 b의 범위.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 그렇지?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인데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뭐 그거나 같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조건에 맞게 그쵸? 요 조건에 맞게 저 f 프라임 x 이차 함수 두 개가 이어 붙어 있는 요놈의 그래프를 적절하게 잘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차 함수를 보니까 대칭축이 어때? 두 개가 대칭축이 같아요. x는 마이너스 a라서 같고 y절편도 같습니다. y절편도 0, 마이너스 b를 지나가면서 같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마이너스는 얼마니까?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선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b가 뭐랑 같으냐면은 2a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0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 0을 지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절편들 중요하고, 그 다음 대칭축 중요한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로 결정이 안 돼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 얘기야.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 맞아요? 좋아. 한번 풀어봐. 알아보세요. 풀어봐라. 풀어봐. 또 풀기 시켜야 또 안 졸죠. 우리 민준이 졸립죠? 민준이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발표 수업입니다. 발표 수업. 좋은데? 다들 잘하는데? 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 a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여기가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칭축이 0 오른쪽에 있을 때,
로 나누죠. 마이너스 1이고, 자, 대칭축 마이너스 a가 양수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보죠. 그럼 이제 이때는 친구들이 자 0보다 작을 때까지는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이 이차함수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f 프라임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여 부분이랑 그다음 여 부분에 이제 그려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마이너스 b가 음수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y절편 마이너스 b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마이너스 b가 뭐랑 같으냐면은 1 마이너스 2a라서 이게 0 이상이니까 a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를 만족해야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0, 마이너스 b다라고 한다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여전히 마이너스 a, y절편은 마이너스 b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a고 y절편은 마이너스 b인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내니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b만 0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뭐 괜찮다 그 얘기야. 괜찮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 뭐냐면은 b가 0보다 b래 a가 0보다 크고요. 그쵸? 0보다 크고 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괜찮다. 그 얘기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때 있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b 근데 또 x가 0보다 클 때는 0, 마이너스 b가 절편이고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내려주면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어떻게 그려주는 게 좋겠다?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게 그죠? 즉 요 이차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판별식이 0 이하가 되게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0 이상일 때는 4분의 D 2차 함수의 판별식, 2차식의 판별식. 자,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또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A 플러스 B라는 것은 3A 마이너스 1이니까 3A 마이너스 1. 자, A의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옆에 5번 보이시면 5번. 5번. 자, 5번도 어떠냐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4고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세 개의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fx가 4차 함수다. 최고 차이 계수가 4인. 예. 그 다음에 극값을 3개 갖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 gx, hx가 있는데, 우선은 gx는 뭐 다항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gx 아닌지 모르겠고, gx 있고, hx는 직선 두 개를 어 그쵸. 활용한 어떤 함수다. 4x 더하기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개 함수 fg hx가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절대값 gx가 fx랑 같다 그랬어요. 어 절대값 gx가 fx랑 같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이 fx가 4차 함수, 다항 함수인데 함수값이 절대값 gx랑 같으니 이 fx는 0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값이 크거나 같겠죠. fx는 이해됐죠? 4차 함수가.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또 극한이 나왔는데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할 때, 0 플러스로 할 때 t분의 gx 더하기 t 마이너스 gx
요놈이 절대값 f 프라임 x랑 같으다 그랬습니다. 절대값 f 프라임 x.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 극한이 뭐냐면은 함수 gx의 x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x에서의 무슨 계수?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래서 요게 함수 g의 x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절대값 f 프라임 x랑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미분계수가 절대값 f 프라임이랑 같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gx에 대한 설명 언급을 보시면은 gx가 절대값 gx가 fx랑 같다 그랬죠. 그리고 요놈이 그냥 함수다 그랬어요. 함수다. 자, 부연 설명이 없죠. 뭐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뭐 연속이다, 뭐 다항함수다 이런 언급이 없어. 그냥 함수다 그래서 함수 gx. 근데 절대값 씌운 게 fx랑 같으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f 프라임 x의 절대값과 같다 그랬어요. 우미분계수가 f 프라임 절대값과 같다. 그러면 이 우미분계수가 또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함수 gx는 오른쪽만 보면 우미분계수들만 보면 우미분계수들을 보면은 감소할 수 있어 없어? 감소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감소 상태가 없어요. 감소 상태 없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증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G들은 증가 상태에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증가 상태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미분계수가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미분계수는 다 정의되어 있구나. 우미분계수가 정의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토대로 4차 함수 fx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4차 함수의 함수값은 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0 이상이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게 f다. 이게 f였어. 그러면은 우리가 g를 그려보고 싶은데 gx가 뭐라고요? gx가 fx의 그래프 아니면 이게 아니면은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다라는 거야. gx의 그래프가 fx 아니면 마이너스 fx다. 그럼 이게 fx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f가 이렇게 그려진 게 마이너스 f잖아. 맞아, 맞아요. 그럼 g는 얘 아니면 얘다라는 거지. 얘 아니면 얘다. 뭔지 알겠어요? 근데 g는 미분 가능할 필요 있어? 물론 우미분 계수는 다 정의돼야 되는데 미분 가능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지. 없고 연속일 필요 있나요? 없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g 프라임 플러스 x가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는 감소할 수 있어 없어? 감소할 수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뭐냐? 지금 보니까 f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때 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어떻게 가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그럼 gx가 f일 수 있어? 마이너스 f일 수 있어? 마이너스 f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도 이렇게 그려놓을게. 이게 이제 g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f여야 되겠어? 마이너스 f여야 되겠어? f여야 되겠죠, f. 이렇게.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f. 좋았어. 그 다음에 c부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f.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있잖아. 근데 왜 늦게 오는 거지 설재현군 윤하성이랑 뒤진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미분계가 정의되려면 gx가 x가 a일 때 함수값이 여기다 걸려야 돼? 아니면 여기다 걸려야 돼? f에 걸려야 돼? 마이너스 f에 걸려야 돼?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자, 친구들 봐봐. 봐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a인데 a에서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 이게 f야. 이게 f예요. 이게 f면 f 프라임 a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거잖아. 이거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F 프라임 플러스 A는 존재해 안 해? 우리 여민준 군 이거 존재해 안 해요? 해요? 좋아. 존재해. 이거는 어때? 과미분계수는 존재 안 해? 여민준 군. 과미분계수는 존재해 안 해? 한다. 아까 한다 그랬잖아. 그거 얘 한다 그랬지. 아까 한다 그랬잖아 처음에. 그지? 왜 안 해? 어? 우진군, 우진군 좌미분계수 정우진군 좌미분계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은 없죠.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뭐야? 함수가 여기 있는데요? 그쪽에 그쪽 그쪽이라면 요쪽. 자 맞죠? 여러분들 이제 좌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면 여민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여민준 자 이게 이제 좌미분계수의 정의잖아. 맞아요? 그러면 x가 a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것은 이 x, fx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극한이 의미하는 것은 너네들이 요 점이랑 x, fx랑 a, fa 그쵸? 요 a, fa의 기울기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야. 계속 체크하는데 이 점이 어디에 달라붙을 때, 어디에 달라붙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까워질 때, 여기 a, x표 여기 a 쪽으로 가까워질 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점은 얘가 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은 요 동그라미 빈 곳에 가까워져요. 그럼 가까워질 때 기울기를 계속 체크하면 이 기울기가 수렴하냐 아니면 발산하냐라는 얘기죠. 수렴합니까 아니면 발산합니까? 여민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카톡이 왔네. 내꺼 내꺼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지금? 예? 발산 어디로 발산해요 지금? 기울기가 어디로 발산해요? 아니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어디로 발산한다? 그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이제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했어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좌미분계수는 없다. 발산한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fx가 다차함수다.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은 A에서 GA는 어디여야 되냐면은 어디여야 된다? F여야 된다. 마이너스 F여야 된다. GA는 GA는 F여야 해, 해. F여야 해. F여야 한다. 알겠어요? 여기가 열려 있고, GX를 완성한다 한다면, 그래, 안 그래? 민준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좋아. 자, B에서는, 자, 여기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고, 여기 열려 있는 거고. 자, B에서 GX의 함수값은 F여야 해? 아니면 마이너스 F여야 해? 민준아, 그렇죠? 마이너스 F여야 하겠죠. 마이너스 F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C에서는 F 다시 F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F 이렇게 표현되면은 GX가 완성된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된다요? 민중군 이해된다요? 좋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F 자체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GX는 이렇게 뭐 이렇게구나. 세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 됐구나.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좋아. 여기 돼 있는데, 자, 나에서 보니까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곱함수의 연속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증가 상태라는 말도 있었지만 곱함수의 연속, 곱함수의 연속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f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불연속인 포인트가 세 포인트가 되는 세 포인트. 맞아요? 근데 hx는 또 보니까 이 직선 두 개거든. 직선 두 개. 직선 두 개 그려볼까? 직선 두 개를 그려보시면은 먼저 그려볼게요. 4x 더하기 9다. 4x 더하기 a보다 작을 때는 그다음에 x가 a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불연속인 포인트가 세 가지 있다.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럼 hx랑 곱해서 gx 곱하기 hx가 연속이 되려면 여러분들 뭐 이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으니까 어 hx가 함수값이 0이면서 연속이 되거나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인 ABC에서 불연속인데 A랑 B랑 C에서 요 함수 hx가 함수값이 0으로 연속이거나 아니면 불연속 포인트가 있거나 얘도 이 h도 불연속 포인트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점이 몇 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이 몇 개 있어야 되겠다. 몇 개 있어야 되겠다. 몇 개, 씨발, 몇 개 있어야 되겠다. F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점들이 세 개 있어야 되겠다. 그게 세 개 있어야 되겠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너네들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요 점도 내가 갖고 싶고, HX에서. 요 점도 갖고 싶고, 불연속이 되는 얘가 이제 지금 보니까 HX, A에서 불연속인데, 그것도 하게 하고 싶어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식을 잘 봐야 돼. 이 범위랑. 자, 지금 보시면은 친구들 요 직선이 뭐냐면은 4x 플러스 2야. 요게. 그다음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렇지? 근데 a보다 작을 때가 4x 플러스 2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점 가져가고 싶어. 이 점 가져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a를 너네들은 어디다가 설정하고 싶으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오른쪽에다 a를 이렇게 싹 넣고 싶거든. 맞니 안 맞니?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근데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니 안 맞니? 둘 다 취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취해지게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또 마이너스 2분의 3을 내가 포함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a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어 a보다 클 때가 이 직선이고 이거. 지금 4인 직선이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미안해. 잘못했어. a보다 작을 때가 4x 더하기 2고요. 이해됐나요? a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는 포함하는데 요것도 포함 안 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a를 어디다 설정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동시에 포함할 수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뭐를 바꿔야 돼? F가 불연속인 포인트가 세 포인트가 되면은 미안합니다. GX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세 개가 되면 HX랑 GX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예 없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F가 불연속이 되는 점 세 개가 아니라 얘보다 더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작게 만들자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도현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응? 자 우리가 GX라는 것은 4차 함수 F의 그래프 아니면 마이너스 F의 그래프인데 GX를 감소하면 안 돼요. 계속 쭉 증가하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F가 이렇게 X축에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접하면 GX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은 두 개의 점에서 불연속일 수 있다라는 얘기.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힌트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접으세요. 5번. 한 3분 드리죠, 3분. 벌써 다 했습니까? 자기를 답을 외웠어요. 안 좋은데? 불좀 마셔야겠다. 어,
자,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 지금 함수 gx의 상황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불연속인데, 불연속일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절대값이 같아요. 그쵸? 불연속일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생각을 한 게, 불연속인 점을, gx의 불연속인 점을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0이랑 hx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0을 동시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hx가 불연속이 되게 만드는 상황에서 얘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hx가 불연속인 상황, 즉 A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절대값이 같게 되는 A를 설정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A로 갈 때의 좌극한은 hx는 4A 플러스입니다. 4A 플러스.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이 두 놈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즉 부호가 반대인, 즉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A를 설정하자 그 얘기죠. A를 설정하자. 그러면 A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인데, 자, A를 2분의 1로 잡으면 요쯤이 2분의 1일 것 같은데요. 여기 A인데, X가 A보다 작을 때는 4X 플러스 2라서 이렇게 그려지겠고, X가 A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x가 a에서 함수 hx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g는 여기든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함수값이 어떻기 때문에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값이 절대값이 같으죠. 왜냐면은 f 아니면 마이너스 f니까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이 뭐가 되게? x좌표 뭐가 되게? 불연속일 때 x좌표 뭐가 되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랑 이렇게 되게 만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들자. 그럼 여기 x좌표는 뭐라 하면 되겠어? 그냥 뭐 t라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t로 설정합시다. 그래서 f 프라임 x가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도 16이고 그죠? 16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t 2분의 1 이거다. f 프라임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ft가 얼마가 되니까 친구들 ft가 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얘를 전개한 다음에 적분해서 t를 대입하면 우리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정해야 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얘 t인지 둘 다 이제 설정을 얘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 맞아요? 이해됐나요, 친구들? 왜냐면 자 계산해보면은 친구들 여기 계산해볼까? 전개하면은 16x의 세제곱에 맞아요? 그 다음에 2차 항계수가 얼마야? 더하면은 많이 t니까 마이너스 16 tx의 제곱인데 더하기 아니라 16p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 상수항 계수는 뭐가 되죠? 이렇게 세웠는데 마이너스 4x 더하기 4p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전개해주면 왜냐면 적분할 거 아닙니까? 그쵸? 적분하는데 fx가 승우야 승우야 fx가 뭐가 되지? 4x 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t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4tx 플러스 c인데 c는 3분의 4다. 왜죠? 문제에 어떻게 나와 있죠? G0이 3분의 4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G0이 3분의 40. 그러면은 G0이 F형인지 마이너스 F형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고서 밑에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잖아요, 친구들. 맞아요? 이게 0이고 여기였다라고 해도 여기가 0이니까 G0은 F형이에요? 마이너스 F형이에요? F형이죠, F형. 여기서는 마이너스 F형이고 여기서는 F형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프가 요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요게 맞는 거야? 왜 두 번째 맞죠? 첫 번째 왜 안 되죠? G형이 양수니까. 그렇죠. G형이 양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는 안 되겠다. G형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인 G0이 양수, 여기 F형을 따라갈 수 있게 요 그래프가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40 적어주시고 t를 대입했었을 때 함수 값이 0이다. 이해됐나요? 함수 값이 0이다 해주면 t 값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fx도 나오고 g도 나와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뭐 극대극소인데, 거기서 뭐를 볼 거냐면은, 이 페이지 안 나왔네요. 10페이지. 극대극소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죠, 그쵸? 세 가지인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극값을 가질 조건. 예.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f'x는 0이 어떤 거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씩을 가질 때. 극값이 없을 때는 f'x는 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질 때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나오는데,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최대 또는 최소죠. 그거 왜 그런지 알지, 그치? 설명 안 해도 되죠? 쭉 읽어보세요, 친구들. 변곡점의 x좌표는 이거 외워두세요, 친구들. 마이너스 3a분의 b. 최고차항 계수가 a고 2차항 계수가 b일 때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다. 그래서 자,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실근의 합,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거는 변곡점의 x좌표의 몇 배다? 몇 배다? 3배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와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직선의 교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교점의 개수는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인 거 알고 있는데 자, 거기서 뭐를 볼 거냐면은 거기 밑에 5개 정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m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만약에 어떤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었을 때 자, 기울기 m이 m 프라임이랑 같다면 m이 m 프라임이랑 같다면은 요 직선과 3차 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몇 개예요? 항상 한 개죠. 항상 한 개. 자, 평행한 직선들을 이렇게 쭉쭉쭉 그려보면은 교점은 항상 한 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m이 m 프라임보다 작아도 어때요? 작아도 m이 m 프라임보다 작아. 계속 한 개죠. 계속 한 개. m이 괜찮아요? m 프라임보다 작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건데, 맞습니까? 그럼 교점의 개수가, 이해됐나요, 친구들? 한 개다. 근데 m이 m 프라임보다 커지면, m이 m 프라임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은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두 개인 상황도 있고, 세 개도 되고, 다시 두 개였다가 다시 한 개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m이 m 프라임보다 크다면.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뭐 극값을 갖는 케이스 아니더라도 이게 쭉 이게 증가해도,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 프라임이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기울기가 얘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은 교점의 개수는 계속 몇 개다. 계속 한 개다. 근데 같다. 같아도 몇 개다. 계속 한 개다. 얘보다 커지면 몇 개다?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한 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3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기울기랑 똑같은 직선은 3차 함수랑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맞아요?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직선의 기울기는 변곡접선의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음수일 때 반대가 되는데 이해됐나요? 목이 왜 이래? 음.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7번 있는데 요거 한번 기억 니은 디귿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7번. 그렇지. 그쵸. 끝났어야 돼요. 어. 자, 바로 끝났습니다, 친구들. 문제 읽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직선의 길이가 얼마의 직선이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m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 m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기억에 fx는 변곡점이 뭡니까? 변곡점. 0,0이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뭐죠? 0이죠? 그래서 m 프라임이 0입니다, 0. 0. 0이니까 GT가 상수함수다. 맞죠? 한 개니까 GT는 1. 그 다음에 니은에서 G1이 이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세 개인 상황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GT가 3인 T가 존재한다. 맞고요. 니은 맞고. 디귿 GT가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친구들 디귿에서 GT가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그러면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면 예를 들어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맞습니까? 3차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 그 얘기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 왜냐면 변곡점이 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3차 함수 fx는 그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음.